안녕하세요. 세미킴입니다. 오늘은 Offering Compromise라고 하는 세금 탕감 조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밤늦게 TV 광고에 나오거나 차를 타고 라디오를 틀면 나오죠. 이 광고들을 보면 마치 최근에 국세청에서 Fresh Start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세금을 탕감해 줄 수 있다고 개런티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무조건 공격하기보다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살펴보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Offering Compromise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와 신청서를 접수를 했을 때 어떻게 검토하는가 하는 그런 시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과연 원래 세금빚보다 낮은 금액으로 탕감받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Offering Compromise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왠지 나는 신청하면 승인 될 것 같아 라던가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도 왠지 자녀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높은 대학을 써도 내 아이는 만에 하나 케이스로 입학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것 같아 라고 유명 대학의 원서비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플라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Offering Compromise는 절대로 그렇게 만에 하나라는 행운의 케이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 질병, 사고, 실직, 이혼, 부양가족, 학력, 이민 온 것 등등을 고려해서 패킷을 만들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net equity, 그리고 현재 소득과 지출을 가지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납세자에게 수임료를 받고 그냥 막상 Form 656 하고 또 다른 폼이 있죠. 433-A, 괄호하고 OIC라는 양식을 완성해서 제출하는 행위만 가지고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Offer 프로그램은 패킷을 완성을 해서 제출한 후에 진짜 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RS의 담당자가 한 5, 6개월째에 배정이 되는데요. 그 배정되고 나면은 이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미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된 자료를 요구하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요구하고 마감일을 주고 여기 맞춰야 되고 그리고 미심적인 지출이나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또는 해명을 해야 하고 또한 현 회계연도에 estimate tax, 예치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지 withholding 페이첵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withholding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마감일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마감일 내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비즈니스의 profit and loss statement 아니면 작년도 세금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양식 433B라고 하는 양식을 또 완성해서 첨부해야 되는 거의 두 케이스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임료로 휘리릭 양식만 완성해서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텍스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월에 내는 납부액을 낮출 수 있는가예요. 그거는 소득을 낮추고 지출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자산은 합법적으로 또 낮춰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은퇴 계좌가 있는데 왜 그것을 깨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은퇴 계좌를 깨서 리코데이트를 하게 되면 앞으로 소득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59.5가 안 됐기 때문에 또 10% 페널티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tax liability 중에서 civil penalty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을 때에도 그 나머지 배우자 non-liable spouse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합산을 해서 지출 경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proportion으로요. 그래서 국세청이 제출 서류에 합의해서 offering compromise를 승인을 하려고 할 경우 좋은 소식이겠죠. 그럴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24개월짜리 periodic offer로 제출을 했더라도 만약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periodic offer를 lump sum offer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offer를 제출했다면
절대 파산 신청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offer가 거부되기 때문이고요. 국세청이 합의 승인한 offer인 경우에 만약에 어떠한 사고나 정황상 circumstance로 인해서 정부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될 때는 offer on the offer라는 Internal Revenue Manual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offer에 또 offer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설득자료, 증빙자료가 탄탄해야 하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Offer and Compromis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만간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